보통의 그리고 줄거리에는 큰 스포들은 안 담아 놓잖아. 그건 그래. 그렇지, 완전 간략한 시놉시스. 그래서 근데 가끔 그 최악의 막 그 시놉시스가 있긴 있어. 예를 들면은 그 식스센스 그 유명한 거 알아? 그거 해놨어 그걸 거기다가. 그러니까 식스센스 캐스팅이 이렇게 떠 있잖아. 줄거리 그리고 밑에 배우 캐스팅 떠 있잖아. 근데 아. 브루스 윌리스 귀신 이렇게 써. 나는 내가 이 영화라는 장르를 좋아하고 보기 시작한 거는 나는 영화관 알바하고 나서거든. 왜냐면 그 전에는 솔직히 나한테 영화 하면은 약간 그런 거야. 그냥 명절이나 이럴 때 뭐 이렇게 뭐 7번 방의 선물 이런 거 개봉했을 때 이제 이렇게 엄청 대작 영화들 있잖아. 사람들 많이 보러 가는 그런 거 이제 그냥 극장 보러 가는 약간 이벤트성 그런 걸로 갔었는데 이제 영화관 알바를 하고 나서는 그 알바들한테 한 달에 뭐 몇 개는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어. 티켓 같은 걸 준단 말이야. 우리도 덕을 많이 봤잖아. 그래서 맞아. 그랬나? 너 일할 땐 너 영화관 일할 땐 우리 거의 영화관 돈 내고 간 적이 없어. 거의. 근데 그거 이제 졸라 아깝지 않냐? 맞아. 돈 내고 영화 보는 거? 나 이제 돈 내고 영화 보러 하니까 아까서 못 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제 나는 영화라는 거를 보기 시작했단 말이야. 영화를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한 작품으로 대하는 느낌? 옛날에는 그냥 단순 그냥 예능을 보는 느낌으로 영화를 봤다면 이제는 뭔가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막 이런 거에도 좀 관심을 갖고 하기 시작했던 게 나는 이제 영화관 알바를 하면서인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한 달에 10편을 무료로 볼 수 있었거든. 근데 나는 좀 억지로라도 한 달에 10편을 좀 꼬박꼬박 꽉 채웠던 것 같아. 근데 내가 거의 기간으로 하면은 4년 정도 일했단 말이야 영화관에. 그러면은 그 개월수로 하면은 뭐 거의 한 4, 50개월 되잖아. 그치. 나는 거의 그 기간 동안 한 달에 10편씩은 꼬박꼬박 본 것 같아. 왜 약간 아까워서? 아니면은 아까워서라기보다 이제 뭔가 영화 보는 게 엄청 재밌는데 이걸 좀 느껴가지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아까운 것도 있었고 그냥 그거 날리기가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막 영화관 알바하는 거 말고는 휴학하고 알바했으니까 나 휴학하고 뭐 남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에 뭐 할 거 없으면 그냥 가서 영화 보고 어차피 공짜니까 그냥 그랬던 것 같아. 알바를 4년 동안 했으면은 그래도 그게 할만하니까 한 걸 거 아니야. 난 재밌었어. 그리고 내가 약간 그 왜 20살 되면 그런 거 있잖아. 무슨 알바를 해보고 싶다라는 로망 같은 거 좀 있지 않았어 너네? 있지. 근데 약간 그 인식상 영화관 알바는 약간 좀 그거야. 탑 티어. 그게 왜냐면 내가 그래 너 인식상 그 티어를 매겨봐. 티어? 1티어 어디야? 1티어 일단은 그 티어표에 타지 않는 거. 과외. 과외. 과외는 몇 티어야? 0티어? 과외 0티어지. 일단은 시급이 세니까. 오케이. 1티 그러니까 약간 영화관 알바가 내 인식상으로는 약간 그런 느낌. 그 사람 그러니까 사교적이어야 되고 약간 좀 인싸 기질이 있는 친구들이 하는 필요해 실제로 그런 알바가 그리고 좀 외모도 준수해야 되고. 근데 나는 그게 이제 민섭이 그거 하는 거 보고 그런 거는 아니겠구나. 너 되게 오해했네? 오해를 했네? 그러니까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또 뭐 있어 1티어에? 1티어에 영화관 말고 뭐가 되는지는. 내가 볼 때 성훈이의 기준에서 좀 서비스직 알바들이 높은 티어일 것 같아. 근데 카페는 좀 더 합이야. 그래? 왜냐면은 그 CGV 영화관 알바는 지점도 별로 없어. 근데 카페는 많으니까 아래 채이는 게 카페잖아. 진입장벽이 좀 낮다. 오케이. 영화관 알바. 야 그럼 하위 티어는 뭐가 있어? 너가 생각하는 하위 티어? 티어? 뭐 쿠팡 같은 거?
뭐 편의점 PC방 이런 거? 아, 좀 뭔 말 하는지는 알 것 같아. 근데 그 뭐 쉽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사람을 많이 뽑는 데일수록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노가다 몇 티어야? 노가다 몇 티어? 노가다? 어. 상하차도 있어 거기. 어. 상하차랑 노가다랑 비슷한 거라고 치면은 어. 높진 않지. 아, 오케이. 나는 거의 2, 3티어 위주로 했는데 2, 3티어 위주로 놀았는데. 아 왜냐면 신체 능력 중요하니까. 아니 뭐 PC방도 해보고 어. 완전히 기타 등등. 영화 알바 뭐 재밌었어. 응. 그리고 뭔 말하고 있었지? 아무튼 뭐 뽑을 때 막 그런 거를 실제로 봐. 막 그 뭐 그때 당시에가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영화관 인건비를 낮추느라고 그 알바들을 확 많이 줄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완전 그냥 다 사람으로 돌아가던 때여가지고 뭐 가서 문 열고 문 닫고 이런 것까지 다 사람들이 했으니까 요새는 알아서 닫히더라고.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라 그때 내가 21살에 이제 처음 영화관 알바 면접 보러 갔는데 그때 거의 한 30명 정도가 온 것 같아. 그 알바 하는데 타임에? 면접 보는데 면접 보는데 30명이 와갖고 별거 다 해. 막 이렇게 다 모아놓고 막 롤플레잉 같은 거 시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 어. 약 되게 대기업 느낌이다. 1티어답지. 1티어답다. 그런 걸 좀 해. 막 자기 소개 시키고 막 팀별로 막 뭐 하라 그러고. 아 진짜? 뭐 그런 걸 시켜. 그래갖고 내가 생각하는 면접의 모습이 아니네. 아니야. 약간 1대1 면접 느낌이 아니야.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그땐 그랬어. 지금은 모르겠는데. 노가다는 이제 가면은 다루기 몇 단 되나 이렇게 물어봐. 어쨌든 뭐 그런 거 한번 들어보게 시키고. 아 맞아. 미장은 잘 쳐주고. 미장 고급이야. 미장 고급이지. 미장 고급이야. 미장은 숙련돼야 돼. 알바로 그렇게 하시는 게 고급 아니야. 인력.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그 일단 확실히 영화관 알바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또래의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 한꺼번에. 내가 볼 땐 학교 말고는 그런 데가 잘 없거든. 정말 재밌겠다. 아 재밌어. 거기가 또래들이 일단 많이 모아놓고 또 성격상 그래도 좀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화관 알바를 지원을 많이 하잖아. 그래갖고 모여놓으면은 재밌어. 일하는 거 자체도 막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은데 막 이제 여러 명이 부대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지점도 많고 또 끝나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뭐 작게 또 많게 뭐 회식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이 재밌었어. 그리고 또 영화를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그 장점도 있고. 그래서 약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에버랜드 느낌이네. 맞네. 에버랜드는 몇 티어야? 에버랜드? 아, 네, 에버랜드는 그때 후보군에 없었어. 아 이거 네가 생각한 후보군에 티어였어? 그 존나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성훈이가 생각하는 알바 티어는 약간 젊은이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 거. 그러네. 연애 가능성이 얼마나 이런 거. 그거 중에. 그거네. 근데 에버랜드는 내가 그때 잘 몰랐었어. 내가 볼 때는 에버랜드 롯데월드가 완전 상위 호환이야. 영화관의 완전 상위 호환. 이걸 왜 느꼈냐면은 나는 강변 CGV에서 일을 했잖아. 근데 강변 CGV에 오는 애들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롯데월드에 있다가 와. 아 그래? 좀 그러니까 그 선호하는 인간상이 좀 비슷해. 비슷하고. 근데 롯데월드는 그런 이제 놀이공원은 사람이 더 많잖아. 거기는. 더 많이 필요하지. 근데 내가 알기로 롯데 그 기업 걔네 풍토가 막 한 명이 딱 들어가면은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는 뭐 10개월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웬만하면은 재계약을 안 시키고 막 그랬어. 왜 그런 거지? 숙련된 사람을 계속 시키면 좋잖아. 그게 내가 알기로는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 아 그것 때문에? 그걸 주느니 그냥 새로운 애들을 뽑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넘치니까 기본적으로. 어차피. 어차피. 아하.
그러니까 엄청 고급 인력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야. 이 일을 한다 해도 이 고점이랑 저점이 거의 비슷한 애들이 뽑힌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 내가 볼 때. 오케이. 그래서 롯데월드랑 롯데시네마에 있던 애들이 CGV로 좀 많이 넘어왔다 그때 당시. 근데 그 영화관 알바들 사이에서 약간 그런 게 있나? 약간 영화관이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이렇게 있잖아. 어디가 제일 좋다? 그거 내가 볼 땐 CGV야. CGV가 제일 좋아? CGV가 그러니까 알바로서 일하기는 제일 좋아. 왜냐면은 그 복지 혜택이 일단 제일 좋고. 중요하지고. 아 그래. 근데 근데 메가박스 일단 지점이 더 적은 것 같긴 해. 훨씬 적지. CGV가 제일 많아. 훨씬 적지. CGV가 제일 많고 롯데시네마는 많이 있긴 한데 좀 달라? 그러니까 롯데가 그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지점들이 아마 10개월 하고 이제 재계약 안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잠실 롯데시네마에 있던 사람들이 강변 CGV로 되게 많이 왔어. CGV는 근데 1년 넘어도 그냥 그런 거 없지. 그러니까 따라가는. 내가 퇴사하겠다 이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 한 웬만하면 거기서 무슨 엄청 뭐 손님 응대를 너무 잘못해갖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막 이런 거 아닌 이상 권고 퇴사는 진짜 웬만하면 잘 없어. 거의 평생 직장이네. 뭐 알바를 한다면 그렇지? 아 진짜. 본인이 하고 싶어 한다면? 그러니까 막 먼저 좀 이제 좀 그만해야지 막 이런 말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그 CGV 가면은 꼭 CGV뿐만 아니고 막 올리브영도 스타벅스도 약간 그 말투가 있잖아. 근데 그런 거는 교육을 하는 거야. 교육을 하는 거야. 그거 성훈아 말투를? 매뉴얼이 있어. 말투를? 심지어 나 그거 할 때는 뭐였냐면 거기 들어가면은 그 3개월 수습을 하는 동안 명찰 시험이란 걸 봐. 명찰 시험을 통과해야 그 미소직이 명찰이 나오고 그 전에는 교육생 명찰을 달아. 존나 못생긴 거. 철저한 계급 사회네. 완전 그래. 그리고 거긴 또 심지어 선임 매니저라는 분대장 개념이 또 있어. 선임 미소직이라는 시스템이 다 있구나. 시스템이 있어. 아무튼 근데 그 명찰 시험에서 보는 그것들이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그 SOP가 이제 말투랑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멘트를 해야 되는지랑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 그리고 막 그런 말도 했어 그때 막 제일 고객들이 뭔가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느끼는 톤이 소울톤이다. 그러니까 너네는 멘트를 할 때 소울톤으로 멘트를 해라. 막 이런 게 있어. 거긴 사람들은 다 절대음감인가? 뭐라고? 거긴 사람들 다 절대음감인가? 바로 G3를 찍을 수 있는 거야? 뭐 약간 그런 그래? 근데 이제 출근하면 튜닝부터 하나? 너 조회때 솔 이렇게 맞춰.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뭔가 좀 약간 너무 텐션이 낮아지지 않게 하라 뭐 이런 그런 건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상황별로 매뉴얼들이 좀 정해져 있어 실제로. 오케이. 그래서 그리고 그 매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화관 알바 설명회가 된 것 같은데 그 매일 이제 출근을 하잖아. 출근을 하면은 조회를 해. 조회를 하면서 본인의 오늘 포지션이 정해지거든. 너는 매표, 너는 매점. 근데 그 고정으로 가면 더 효율적인 거 아니야? 그걸 계속 돌려? 그걸 계속 돌려. 왜 그렇게 하지? 고정으로 가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게 내가 왜 그렇게 하는지까지는 이유를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는 알바를 하는 입장에서는 돌리는 게 더 낫다. 덜 지겹지. 덜 지겹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약간 이게 있다. 매표는 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포지션. 그리고 매점은 그냥 저냥 하는 애들이 가는 포지션. 그리고 패급이 가는데. 패급이 가는데 무조건 플로어야. 플로어는 뭐 하는데? 플로어는 그러니까 그거야. 영화관이 쓰레기 비우고 이런 거. 영화관 이제 상영과 상영 중간에 이제 거기 청소를 해야 되잖아. 청소하고 뭐 분실물 없는지 보고. 오케이. 이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영화가 잘 시작했는지 그리고 뭐 영상이랑 그 오디오랑 싱크 맞는지 그리고 뭐 문은 제대로 닫혔는지 이런 걸 보는 거야. 그리고 또 플로어 보통 그때 당시에 내가 일할 때 강변에만 한 미소지기가 한 100명 가까이 됐거든. 미소지기만. 그러면은 성수기 이제 8월 제일 성수기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출근을 해. 그 중에 하루에. 그러면은 대부분 한 포지션에 매표에는 그 포스 기계가 딱 3개 있어. 그리고 매점에 10개 있고. 그러면은 13명이잖아. 그럼 13명만 매표 매점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플로어로 몰아버리는 거야. 호라. 잔인한데. 약간 그런 개념이야. 근데 또 플로어에는 또 풀장이란 게 있어. 무전기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무실하고 소통을 하는 거야. 아 플로어의 왕이야? 플로어의 왕이 또 풀장이야. 아 약간 걔네들이 고블린들의 왕. 근데 또 이제 풀장도 또 이제 제일 그 타임에 제일 잘하는 애가 만약에 매표로 3명이 간다. 그럼 한 4번 티어 정도 있는 애가 풀장으로 가는 거야. 아 거기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해야 될 게 조금 있거든. 영사실하고도 소통을 또 해야 되고 막 뭐 손님들이 뭐 어디서 헤매고 있다던가 막 이런저런 것들을 또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장에 가고 나머지 그냥 플로어로 몰아버리는 거지. 너의 그 퍼포먼스는 어땠어? 너는 주로 보통은 어떻게 흘러가냐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애들 있지. 웬만하면은 거의 몇 달 동안은 플로어를 도는 거야. 플로어를 돌다가 중간중간 짬나는 시간이 있어. 플로어를 돌다 보면은 이제 청소를 다 하고 플로어에서의 일들을 거의 다 하면은 이제 현장에 내려와 가지고 매점이랑 매표를 도와주거든. 그러면 뒤에서 이제 팔짱 끼고 매니저들이라든가 선임 미소지기가 봐. 쟤는 이제 레벨업을 좀 해도 되겠다. 경험치가 좀 쌓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너 오늘 매표. 그러면 속으로 쾌재를 외치는 거야. 드디어 내가 매점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철저한 그런 가스라이팅을 한다. 그렇게 돼갖고 뭐 조금 이제 좀 짬도 차고 서비스 응대도 좋다. 그러면은 매점 가고 매점에서 이제 또 하다가 매표가 너무 바쁠 것 같아. 그러면 그 매표가 바쁜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손님이 제일 많을 때가 큰 상영관에 사람이 들어갈 때랑 사람들이 나와갖고 주차 정산할 때가 겹치는 타이밍이 있거든. 그때가 매표 포지션이 제일 바쁠 때야. 그러면은 또 이제 매점에서 이렇게 포스 보고 있다가 눈치 싹 보고 내가 가서 좀 저거 도와줄 수 있겠다 싶으면은 이제 막 주차 정산하는 거 좀 빼주고 이러는 거야. 그럼 그것도 뒤에서 이렇게 빅브라더가 보고 있는 거지. CCTV 같은 걸로. 요즘 잘 하는데? 그럼 다음에 매표 가는 거야. 매표 가면 이제 에이스.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일 잘하고 이런 애들한테는 그걸 줘. 그 마일리지. 내가 너네 마일리지로 영화 보여준 거야. 근데 이제 마일리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보통 매표 포지션이다. 왜? 뭐 이제 손님 응대나 제일 먼저 그 직원을 마주하게 되는 데가 보통 매표소잖아. 그래갖고 그치 플로어에 있으면 칭찬 스티커를 받을 기회가 별로 없는. 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 웬만하면. 그래서 손님들이 이름 같은 거 보고 뭐 칭찬하는 걸 올렸어. 그러면은 그걸로 뭐 얼마 주고 막 이런 거지. 마일리지 돈으로 바꿀 수 있나? 돈으로는 안 되고 마일리지로 매점에서 사 먹거나 영화 친구들 보여주거나 보통 이런 데 쓰이는데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뭐가 있냐. 뭐 지각 안 하고 아니면은 내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 너무 바쁜 타이밍에 뭐 연장 좀 해줄 수 있겠냐 했을 때 연장해주고 이러면 얼마씩 주는 거야. 얼마나 줘? 그냥 그 매니저 기분 따라 달라. 약간 그 느낌이야. 그 수련회 가가지고 1반 100점 2반 5만 점 오케이. 그런 개념이야. 약간 짐바브웨 달러처럼 범위가 좀 크네. 그리고 막 그런 것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막 그런 걸 뽑아. 우수 미소지기. 우수 미소지기가 약간 축구로 치면은 PFA 올해의 선수상이야. 발롱도르야. 그 시즌 발롱도르야. 올해 미소지기. 그걸 매달 해. 매달. 오케이. 근데 그 매달 받을 수 있는 그 수상들 중에 제일 좋은 게 올해 미소지기. 이제 그 다음이 뭐 친절왕 뭐 이런 게 있어. 포지션별로 그 거기별로 뽑아. 그러니까 그 구역별로 뽑아. 구역별로 그거는 그냥 전체 올해 미소지기. 올해 플로어맨 올해 그런 건 건 아니야? 그런 건 안 뽑아. 그래? 그런 건 안 뽑고. 그러니까 플로어에 있으면은 그런 걸 달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야. 막 그리고 뭐 지각 안 하는 애들 뭐라 그래야 돼? 뭐 출근왕 막 이런 것도 줘. 뭐 그런 거 받으면은 그 칸트상 이런 거. 마일리지도 받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매달 근무 성정을 하거든. 근무 평가를 하거든. 근무 평가에 따라서 시급이 달라져. 그래? 처음 들어가면 최저 시급이고 뭐 A, B, C 등급이 있어.
그러면은 C 등급이 만약에 그냥 뭐 최저다. 그러면은 올해 이번 달에 B 등급 받았어. 그럼 한 150원, 200원 더 받고 시급으로. 약간 그런 게 있어. 그건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동기부여를. 철저한 능력주의 시스템이네. 거기가 좀 그래. 오호라. 거기가 좀 그래. 난 그렇게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알바는 처음 봤다. 나도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꽤 재밌어. 처음 가보면은. 근데 아마 이렇게 많은 애들을 몰아놓은 데에서는 아마 비슷하게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필요할 것 같아. 그런 제도가. 왜냐면 걔 중에 또 그거 그냥 다 쌩 까고 한 애들이 있거든. 아 몰라. 나는 그냥 나 패급처럼 할래. 이래도 최저는 어쨌든 주니까. 그 미소지기들끼리 마일리지 교환할 수 있나? 화폐처럼 쓰일 수 있나? 그러니까 잉여 자원으로 남겨놓을 수가 없어. 아 그래. 그래갖고 그걸로 쓸 양도 수가 안 없어. 되고. 양도 안 돼. 그러니까 오직 내가 써야 되는 거야. 또 그런 불법 거래는 다 막아놨구나. 거기에 생태계가 또 있어. 막 그리고 보통 이제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오픈, 미들, 마감 이렇게 나눠지거든. 크게. 3교대야. 3교대는 또 아닌 게 중간중간에 뭐 늦은 오픈 해갖고 있고 또 뭐 이른 미들 있고 늦은 미들 있고 막 이래. 시간대에 따라서. 근데 보통은 이제 그때 기준으로 일을 좀 빠릿빠릿하게 잘한다고 하는 애들을 마감조에서 스카우트해가. 오호라. 약간 조사병단이구나. 거기가 조사병단이야. 마감조에는 또 그 지들 중에 대빵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좀 보다가 걔네들이 가끔씩 한 번씩 왜 영화 바람 같은 데 보면은 와서 스카우트 해가잖아. 형들이 와갖고 한 번씩 오잖아. 마감 애들이 한 번씩 현장에 일찍 출근을 해. 그러니까 저녁 관람객이 많아서 그런가? 저녁 관람객이 많아서 그런가? 마감이 왜 그러냐면 그 관람객은 당연히 제일 바쁜 타이밍에 제일 많은데 마감에는 그냥 일할 수 있는 미소지기 자체가 적어. 그러니까 한 명당 케어해야 되는 손님이 많다 보니까 오케이. 일을 좀 빠릿빠릿하게 잘하고 그리고 마감 때 해야 될 일이 또 제일 많아. 막 팝콘 통 내려가지고 그거 막 딱 긁어갖고 청소하고 막 상영관들 다 돌면서 청소하고 이 마감 청소 정리해야 될 게 제일 많거든. 그래 또 마감은 다른 알바도 비슷하겠지만 그 약간 퇴근 시간이 일 끝나는 대로 퇴근이니까. 그렇지. 빨리빨리 해버려야 돼. 맞아. 그리고 A급이 와서 해야 해. 그리고 마감 잘 해놓으면 사실 오픈은 금방이긴 그런 거야. 그리고 마감이 또 돈도 많이 벌어. 왜냐면 11시 넘어가면은 택시비 나오지. 그리고 또 거기 대기업이니까 그 야간 수당도 잘 쳐주지. 그러니까 마감이 경쟁률이 제법 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마감 애들이 보통 그때 당시로 한 6, 7명 돼.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쉬는 날 빼고 해갖고 4, 5명씩 출근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걔네들이. 그럼 한 번씩 와가지고 쓱 봐. 자, 누가 우리 마감 멤버로 들어올 수 있나 한번 와갖고 쓱 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들이 한번 보고 사무실 이제 출근하기 전에 올라가갖고 얘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쓱 언지를 주면은 한 분기에 한 번씩 내가 어느 시간대에 일하고 싶은지를 조사해서 내는 게 있거든. 그러면 보통 그때 이제 마감에 그 경쟁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 눈여겨 봤던 애들이 마감에 왔다. 그럼 스카우트에 가는 거야. 아니면 정말 마감조 대빵이 얘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처음 왔는데 애가 일도 너무 잘하고 이래갖고 빨리 마감으로 스카우트 해야겠다 싶으면은 그 중간중간 교대 시간 겹치거나 이럴 때 슬쩍 뒤에 창고로 데려가. 음료 한 잔 뽑아주면서 얘기하는 거야. 너 같이 해볼래? 우리 멤버가 돼볼래? 너에게 권력을 줄게. 이런 느낌으로 데려가. 그러면 이제 걔가 권력욕이 있는 놈이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마감 되는 거야. 마감은 또 출근할 때도 위풍당당이야. 그냥 우리가 왔다 이 느낌으로 뭐 와갖고 막 똑같은 미소직인데 막 지휘해 거기 현장을. 지금부터 누구는 뭐 하고 우리 마감 준비할 거니까 이런 식이야. 재밌네. 그런 게 있다. 또 마감조하고 그 안에서 막 오픈하고는 늘상 권력 다툼을 하고 싸우고
이거를 마감이 해야 되는 일이냐, 정확히 그거야. 오픈이 해야 되는 일이냐. 정확히 그거야. 그리고 박쥐 같은 미들. 박쥐 같은 미들들은 항상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 전하는 사람들. 이제 보통 그러다가 이제 감정이 격해지는 거지. 믿을만 한 애들은 또 믿을만 하는데. 박쥐 같은 녀석들. 그렇게 이제 왜 마감 제대로 안 해놨냐. 그러면은 또 마감에서는 너네가 애초에 잘 못해놓은 건데 우리가 그만큼 커버한 거다.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런 생태가 있다. 근데 너 이제 영화관 알바 하면서 한 달에 10번씩 영화도 공짜로 볼 수 있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막 영화를 좋아하게 됐지. 근데 그게 약간 원래는 너가 약간 명절 때나 이때 가족끼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 그 약간 계기가 있나?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며든 건가? 아니면 그거에 가깝지. 그러니까 몇 번 봤는데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던 영화하고 다른 세계가 있는 거야. 이 영화란 게. 원래 약간 명절에 보통 개봉하는 것들은 가족 영화. 뭐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상업성을 중심으로 된 영화들이 있잖아. 그게 나쁘다. 나 그런 영화도 물론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그런 것만 봐오다가 뭔가 어떤 작품으로서의 영화 같은 거를 한두 개 접하다 보니까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거야. 종합 예술로서의 매력이. 그래갖고 이것도 한번 봐볼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가 그걸 더 느끼기가 쉬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 CGV가 지점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아트하우스가 있는 지점이 몇 군데가 없어. 그때 당시엔 그랬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아트하우스는 보통 독립예술 영화를 다룬단 말이야. 이거는 근데 인기가 있는 영화들은 아니잖아. 대중적으로. 근데 그런 영화들이 강변에는 들어오다 보니까 나는 이제 뭐 이번 달에 개봉한 거 거의 다 봤어. 근데도 막 몇 개가 남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한 번씩 봐보는 거지. 뭐 독립 영화 같은 것들. 근데 또 그거 봤더니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오히려 더 재밌는 거야. 너는 그런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좀 좋아하는 영화, 내가 좀 선호하는 영화는 뭐냐면 보면서 일단 미장센이 좋은 영화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보면서 막 추리 활극 이런 것보다는 좀 그 세계관에 좀 이렇게 쓱 젖듯이 빠져 들어가 갖고 생각할 지점들을 영화 내내 계속 주는 것들 있잖아. 막 내가 저 장면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뭔가 나 스스로의 가치 판단을 넣을 수 있는 영화들 그런 것들이 때론 피곤하긴 한데 한창 영화를 보던 시절에는 난 그런 걸 되게 좋아했어.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영화가. 그래서 자주 보러 가게 됐지. 봤던 영화를 영화관에서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나 그 이전에는 영화라는 게 막 세계적으로 되게 수작으로 손꼽히는 영화들 있잖아. 이런 것도 많이 안 봤었어. 되게 그냥 남 얘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보다 보니까 재밌대. 그렇게 보게 된 거지. 그래서 나는 영화관에 가잖아. 그러면은 그 루틴이 있어. 내가 하는 루틴. 일단 만약에 뭐 8시 영화다. 그러면은 7시 50분부터 광고 상영을 하거든. 그래서 7시 50분부터 20분간 광고 상영을 하고 8시 영화라고 써 있으면 8시 10분에 영화가 시작을 해. 그럼 나는 미리 도착해갖고 티켓 발권하고 매점에 가가지고 나초 있지 나초랑 포도 한타 하나 딱 사. 그래갖고 상영관 여는 시간에 딱 들어가면 이제 광고 딱 나온단 말이야. 내 자리에 앉아. 그러면은 그거 영화 시작하기 전에 20분 동안 먹는 거야. 빠르게 먹어. 먼저 먹어야 돼? 나 영화 보면서는 안 먹어. 영화 보기 전에 그걸 먹어. 그러면은 이제 그게 내 루틴에는 숙달됐기 때문에 한 14분, 15분 정도 되면 내가 그걸 딱 먹고 그 물티슈 2개 받아온 걸로 손도 싹 닦고 옆에다가 이제 딱 논단 말이야. 내가 영화 보면서 거추장스럽지 않게 내 짐들을 정리하고 그러면 한 4분에서 5분 정도가 남아. 그때 뭘 하냐? 네이버로 영화 정보를 켜갖고 줄거리를 읽는다.
나는 줄거리를 항상 읽어. 어떤 영화를 보든 줄거리를 읽으면은 이제 딱 불 꺼지면서 영화가 시작하는 거지. 항상 그렇게 봐. 그렇게 봐야 영화 제일 재밌다. 아 그래? 줄거리를 꼭 읽어야 돼. 줄거리를 나는 꼭 읽어야 돼. 읽는 거 난 추천해. 그래? 왜? 그러니까 보통의 그리고 줄거리에는 큰 스포들은 안 담아 놓잖아. 그건 그래. 그렇지, 완전 간략한 시놉시스. 그래서 근데 가끔 그 최악의 막 그 시놉시스가 있긴 있어. 예를 들면은 그 식스센스 그 유명한 거 알아? 그거 해놨어 그걸 거기다가. 그러니까 식스센스가 그걸로 유명하거든. 뭐 유령이 된 뭐가 뭐뭐 하는 얘기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그 캐스팅이 이렇게 떠 있잖아. 줄거리 그리고 밑에 배우 캐스팅 떠 있잖아. 근데 브루스 윌리스 귀신 이렇게 써. 근데 유명한데 몰라? 아 그래? 야 그거 너무한 거 아니야? 브루스 윌리스 원래 거기 직업이 뭐지? 본인이 귀신인 걸 인지하기 전 이거 어쨌든 근데 본인이 귀신인 걸 인지하기 전에 직업이 직업은 모르겠다. 그걸 뭐 추적하는 탐정인가 뭐 그런 거야. 근데 탐정 / 귀신 이렇게 돼 있어. 야 진짜 그래? 근데 지금 수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유명했어. 나는 아직까지 그 줄거리만 보고는 그 정도의 스폰 당해본 적 없어. 그래? 어쨌든 아무튼 그걸 내 루틴에 넣어놨는데 한번 수정하는 걸 고려해봐야겠는데 그 정도면? 지금 됐을 수도 있어. 너무 유명해가지고. 근데 나는 또 출연진은 안 봐. 그냥 딱 신혼만 보는 거야. 오케이. 근데 보통 영화를 보러 가면은 대충의 캐스팅이랑 신호분 티저 통해서 거의 알게 되지. 트레일러를 보면. 근데 성훈아, 내가 진짜 기대하는 영화가 아니면 보통 사람들 예고편 잘 안 보고 가. 아니 근데 그래? 난 예고편만 보는데 반대로. 그래? 난 예고편 잘 안 봐. 예고편만.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막 한참 전부터 기대하던 영화야. 그런 거면은 예고편 나오는 거 좀 팔로잉 하면서 이제 따라가다가 개봉하는 걸 기대하는데 뭐 그런 영화가 아닌 이상은 그냥 난 줄거리만 딱 보고 들어간다. 근데 이게 줄거리를 보는 게 도움이 되는 나만의 이유는 뭐냐? 좀 영화가 시작할 때 나는 바로 그 세계관으로 푹 빠져들어갖고 보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 줄거리를 보는 게 그게 조금 도움이 돼. 그래? 스스로 그러니까 먼저 약간 거기에 동기화하는 느낌. 동기화 살짝 되는 느낌. 왜냐면 특히나 판타지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 좀 빠져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 근데 줄거리를 읽으면 살짝 먼저 이렇게 상상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영화 제일 재밌다. 보통 그렇게 봐왔어.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영화 혼자 볼 때는. 그리고 나는 영화 자체를 누군가랑 같이 보는 것보다 혼자 보는 거를 더 선호하고, 실제로 내가 영화관에서 본 영화들이 만약에 100개라고 치면은 아마 한 70% 그 이상도 될 것 같은데 거의 혼자 본 것 같아. 나 혼자 봤을 때 제일 좋더라고. 근데 마일리지 10개를 다 누구랑 같이 보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은 한 달에 성호, 영화 약속을 10개 잡아야 되잖아. 그 10개는 본인 혼자만 볼 수 있는 게 10개고, 그래? 그 친구들 보여주는 거는 온전히 마일리지로만 보여줄 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쌓아야만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친구들. 너의 그 고혈을 뜯어먹었던 거였구나. 근데 나는 항상 남았다. A급이라 늘 매표 가고 늘 웃음이 소지기 받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또 일 하다 보면은 막 그 자재 내려 창고가 위층에 있어. 그 위층에서 뭐 내리고 막 허드렛 일 같은 거 시키는 게 있거든. 그런 것도 해주면은 고맙다고 얼마 뭐 500 마일리지 이렇게 넣어주고 그런단 말이야. 빅브라더가. 그런 걸로 보는 거야. 내 스타일이다. 그런 거지. 찾으러 나가는 거. 맞아. 작업병이 항상 있어. 작업병이. 오케이. 요즘에도 그래. 요즘 약간 원래 영화를 한 달에 10편씩 보다가 일 그만뒀다고 해서 약간 관성처럼 하던 건데 그걸 이렇게 딱 끊기가 힘들잖아. 끊어져?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나는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돈 때문에? 그러니까 나 약간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된 케이스야. 그러니까 요새는 그렇게 못 봐. 왜냐면 한 편에 그냥 온전히 할인 안 받고 본다 그러면 15,000원이거든? 그러면 요즘? 그럼 한 달에 10편 보면 15만 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렴한 취미가 이제는 안 된 거야. 근데 옛날에는 옛날에 이제 벌써 10년 전이거든. 내가 일하던 때가 거의 10년 전. 시급 대비 생각을 해보자, 민호가. 그때 시급 대비 영화 가격
너 일할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성우야. 시급이 얼마였고 영화표가 얼마였지? 최저 시급이 얼마였고? 최저 시급이 아마 내 기억에 뭐 9,650원 막 이랬어. 영화표가 얼마지 그때? 그때는 근데 제일 프라임 타임에 본다? 11,000원이었어. 11,000원. 그럼 시급보다 조금 비쌌구나. 조금 비쌌지. 오케이. 근데 지금은 시급보다 많이 비싸지. 많이 비싸네. 1.5배가 돼버렸네. 거의 그 정도가 들어갔어. 오케이. 지금 뭐 13,000원 막 이러니까. 그러네. 많이 올랐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게 영화값이 티켓값이 오르게 된 데에 좀 몇 가지 내가 생각하는 요인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 중에 대표적인 저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자이든 타이든 영화관에 못 가게 됐잖아. 그래서 원래 영화관의 수익 모델은 뭐냐면 티켓값이 아니고 매점이야, 매점. 네. 그래서 보통 그때 당시에도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이 뭐 11,000원을 다 내고 보는 사람 많지가 않아. 이런저런 할인. 통신사도 있고. 그럼 보통 그때 당시에 내 기억에 한 8,500원에서 9,000원에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영화 한 편 보는 거에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팝콘이랑 뭐 이런 매점 스낵들 있잖아. 그런 거가 되게 비싸. 되게 맞아. 비싸. 그때도 그랬어. 막 팝콘 요만한 거 하나에 막 5,500원. 음료 요만큼 나오는 거에 2,500원, 3,000원 그렇잖아. 그걸로 돈 버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처럼 뭔가 영화관에 일하면서 와갖고 보는 사람들 말고 대부분 영화관에 오는 사람들은 일단 커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영화 좋아서 오는 사람들인데 보통 오면은 스낵을 하나씩 사서 들어가. 100명이 온다고 했을 때 한 75명에서 80명 정도는 사갖고 들어가. 그러니까 그걸로 돈 버는 거야. 근데 영화관에 오는 사람 자체가 적어지니까 매점에서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권고 내려온 게 영화관에서 뭐 먹지 마라. 상영하면서도 마스크 벗지 마라. 코로나 때. 이러니까 영화관 수익 모델 하나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치. 그래서 항상 영화값 그 치킨값 올리는 거는 보통 교촌이 앞장서잖아. 교촌이랑 BHC랑. 근데 영화값 올리는 거는 CGV가 항상 총대를 매거든. 그래서 CGV가 그때 당시에 뭐 한 9,000원에서 11,000원 막 이렇게 있던 거를 점점 올려가지고 지금 15,000원이 된 거야. 왜냐면 원래 영화관에서 돈 버는 건 매표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티켓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게 된 구조인 거지. 근데 지금은 그 영화관에서 못 먹고 이런 거는 없잖아. 없잖아. 근데 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돈을 한번 올려놓잖아. 그러면 뭐 내리기 싫겠지 당연히. 내리기 어려워. 내리기 어려워. 아 그러면은 그때 그 코로나 때 한번 올린 가격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100명씩 알바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래갖고 막 그때 뭐 몇 개월 연속 뭐 적자 막 이런 시기야. 그때 코로나 그때야.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나가면 충원을 안 해주고 막 이러면서 점점 내 기억에도 영화관 알바가 재미없어진 기억이 있어. 옛날에는 같이 막 부대껴서 막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점점 사람이 적어지니까 재미가 없어졌던 기억. 그래서 나도 퇴사를 했다. 이제 뭐 또 언제까지 알바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래갖고 퇴사를 하게 된 것 같아. 나는 그 영화가 이제 너무 비싸다라는 뉴스도 몇 번 받고 하면서 약간 좀 왜 이렇게 하지라고 이해가 이 짧은 식견으로 이해가 안 됐던 점이 뭐냐면은 약간 이제 OTT랑 경쟁해야 되는 영화관인데 가격을 내리면 내렸지. 오히려 내려야지. 왜 올리고 있느냐. 약간 좀 그거는 성훈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영화 업계에 있는 고위 관계자들 있지. 이 사람들은 그냥 이거를 진짜 사업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봐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수요나 이런 거를 생각하려면은 민심을 좀 돌아서게 하려면은 영화값을 내려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하기 싫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한테는 뭔가 OTT에 뒤지지 않는 영화관만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새 보면은 영화관에서 영화만 상영하는 게 아니고 무슨 아이돌 콘서트 실황 중계 그런 거 하고 축구 보여주고 막 전시회 도슨트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런 모델들을 좀 보더라고 영화관이. 그러니까 그 큰 스크린과 이 사운드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몸 비틀면서 찾고 있는 것 같던데. 근데 아무튼 영화 티켓값 내리는 거는 절대 그들이 생각했을 때 물러설 수 없는 보루 같은 건가 봐.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15,000원 영화 값이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우리랑 비슷한 OECD 선진국들에 비해서 GDP 대비로 우리나라가 비싸. 영화 티켓 값이. 그래.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거지. 상대적으로. 왜 막 미국 같은 경우에 원화로 뭐 한 17,000~18,000원? 비싼 데는 19,000원 이렇게까지 하더라고. 근데 GDP 대비로 보면은 우리나라로 만약에 환산하면은 그게 한 10,000원 돈 정도 되는 거야. 뭐 그렇더라고. 근데 영화 좀 비싸긴 해. 약간 좀 예전에는 그냥 시간 나면 영화나 볼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 요새는 마음 먹어야 돼. 내가 그때는- 너무 보고 싶은 영화 보러 가야 돼. 아 그래? 그 아까 이게 약간 옆길로 샜는데 그래서 나는 원래 한 달에 10편씩 꼬박꼬박 보다가 10편 넘게 볼 때도 있었어. 내 마일리지 써갖고 또 공짜로 볼 수 있거든. 10편 넘게 볼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진짜 한두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렇게 돼버렸어. 일단 나는 또 체감이 더 큰 게 공짜로 보던 것도 돈 내고 보려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아깝대. 맞아. 못된 심부긴. 나는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 나는 공짜 영화를 좋아하는 거였어. 근데 나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거랑 OTT로 보는 거랑 다른 것 같긴 해. 다른 것 같아. 경험이. 막 단순히 큰 스크린으로 보고 오디오가 좋고 이걸 떠나가지고 한 공간 안에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화장실 간다고 멈추거나 뭐 이런 거 없이 논스톱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그 경험을 공유한다는 게 특별한 경험인 것 같기는 해. 그 숨소리와 같이 놀라고 같이 약간 호액하고 약간 이런 게 그 어느 정도 약간 공유하잖아. 그 감정을 그 순간에는 특별한 경험인 것 같기는 해. 이게 내가 생각해낸 말은 아니고 놀란 아저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맞아. 공감이 되더라고. 나도 나는. 그 인터뷰를 봤어. 근데 너네 내가 보러 간 영화관은 사람 많으면 좋아? 난 그거 진짜 싫어하거든. 없으면 조금 더 좋긴 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적당하게 있으면 좋아. 적당하게 있어서 이들이랑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면은 그 장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너무 빠글빠글하면 힘들긴 해. 그것도 그렇고 나는 영화를 아무래도 영화관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어떤 이색적인 경험들 한 게 되게 많거든. 막 어떨 때는 오전 영화 보러 가면은 거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반상회 하러 왔어. 그냥 얘기하시는구나. 왜냐면 5,000원 내고 2시간에서 3시간 있을 수 있었거든. 그치. 그때 당시에는. 조조. 경로 우대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카페보다 싼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럴 수 있겠다. 그럼 먹을 거 하나씩 싸갖고 거기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냥 놀아. 나 영화 보고 있는데. 그래갖고 막 싸우는 사람들도 봤고, 그리고 막 뭐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뭐 마블 영화나 막 이런 거 한다 그럼 애들 와갖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경험도 했고 막 그랬지. 아무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화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긴 해. 그러니까. 그리고 요새는 또 특화 상영관들도 있잖아. 뭐 IMAX라든지 뭐 돌비 사운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럼 비싸긴 하지만 또 한 번씩 그런 거 보러 가면은 좋다. 4D를 처음 보러 갔던 기억은 여전히 나한테 충격이야. 그래? 처음 보러 갔던 뭘로 보러 갔었어? 아바타 첫 번째 아바타 4D로 봤구나. 근데 중2였고 그 용산에 그때 4D 극장이 생겼거든. 그랬어? 없었어 몇 개. 많이 없었어. 이제 용산까지 왔지. 친구랑 같이 지하철을 타고. 그래서 이제 4D 한번 보고 싶다 이래서 예매해서 봤는데 그때는 진짜 충격적이었어. 맞아. 막 우주선 막 이륙하니까 막 의자가 이렇게 움직여. 완전 새로운 경험이지. 그리고 막 그 나비족 막 이렇게 뛰는데
제이크인가 주인공이? 맞아. 제이크 설리. 제이크 설리가 이제 아바타 몸으로 딱 이제 들어가서 1인칭으로 막 뛰니까 막 의자 막 같이 이렇게 맞아. 이 스텝 맞춰서 움직이고 얘가 걸려서 넘어지니까 뭐가 나와서 때려. 나무뿌리에 걸린 것처럼 이제 발목을 막 때려. 맞아. 그리고 막 이렇게 냄새 나고. 과일 냄새 막 나고. 맞아. 완전 너무 사실 별거 아니란 별거 아닌가 싶은데 그때 되게 신기했거든. 그렇지. 그때 신기하지. 그 지금도 근데 그거는 재밌는 경험이야. 맞아. 4D는. 근데 나한테 그게 너무 특별한 기억이어서 아바타 그 2도 이제 4D로 봤다. 그리고 4D만 있는 게 아니라 4D, 3D도 있고 또 더 호들갑 떨면 IMAX 3D, 4D도 또 있어. 그래? 그런 거는 각 티켓값 천정부 막 2천만 원 해. 조합이 다양하네. 웬만하면 못 봐 그거는. 막 안경 쓰고 막 의자 움직이면서 냄새 나고 막 난리 나는 거야. 재밌지. 맞아. 아바타 얘기하니까 아바타 할 때 나 중국 살 때였거든. 근데 아바타는 약간 글로벌리 이슈였던 작품이어가지고. 맞아. 그치. 왜냐면 그때 타이타닉 이후로 카메론 감독이 내놓은 대작이잖아.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땐 내가 살던 데에서 영화관이 하나 있었어. 무슨 킨텍스 같은 데가 있었는데 동네에 거기에 영화관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중국어 자막으로 그 영화를 볼 수가 없으니. 근데 거기는 외국인이 많아서 영어 자막으로도 선택할 수 있구나. 상영 시간이 몇 개 있었거든. 근데 그때가 사람들이 하도 다 보니까 거기 주변에 사는 외국인은 그때 그 당시 아마 아바타 다 보러 갔을 거야. 그 완전 이슈였구나 그때. 친구들이랑 부모님 없이 버스 타고 택시 타고 해가지고 가서 보려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갔어. 왜냐면 그때 막 준비해야 될 게 있어서 막 학생증도 들고 가야 되고. 맞아. 뭐 할인 받고 그러려면 서류 같은 게 있어야 됐어. 소리도 필요해? 아 진짜? 왜 필요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학생증이랑 무슨 서류 종이를 하나 들고 반동분자 잡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영화값을 들고 갔어. 근데 딱 그때 매표를 발권을 하려고 갔는데 그때 이제 상영 마감이야. 상영 마감이 이제 매진이야. 볼 수가 없는 거야. 아 그랬어. 다음 타임은 몇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내가 원하는 친구들이랑 쭈르륵 앉지 못하고 찢어서 앉아야 돼. 앉거나 아니면 다른 영화를 봤어야 됐어. 그래서 아바타를 포기하고 스틱 9이었나? 아바타를 못 봤어? 못 봤어. 아바타 1편 못 봤어. 2편도 못 봤어. 그래. 아바타 1편을 그때 당시에 그 중국에 살면 그 복제판 DVD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 그래? 왜냐면 아파트 상가에 무조건 그 복제 DVD 샵이 있어. 해적판. 그 자막도 잘 나와.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막 유럽권 언어랑 뭐 일본어, 한국어 자막 다 있어. 서비스가 다양하네. 좋아. 품질이 좋네. 근데 나 아바타는 왠지 약간 그 마음에 상처가 돼갖고 못 봤구나. 영화관에서 보고 싶은 거야. 이거 아끼다가. 근데 최근에 이제 2 개봉할 때 1도 했단 말이야. 그때 한번 시도해보지 그랬어. 너가 훅 들었다. 그때 봤어야 되는구나. 좀 아쉽네. 근데 그때 그 나이에 그거를 4D로 봤을 때는 정말 충격적이긴 했어. 나는 그때 아바타를 보고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라 인간 문명이 약간 무상하게 느껴지는 거야. 내 영화 내용이 그거야. 이 인간이 그 어쨌든 외계 행성을 발견했는데 그 주인공인 제이크 설리가 걔네의 시선으로 자연과 이런 것들을 막 바라보고 인식하고 대하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인간 그 미군에 봐서 싸우는 거거든. 그래서 그 행성을 지키는 거잖아. 나비족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뭔가 인간 문명이 악하고 이게 뭔가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내가 열심히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사회의 구성원이 일부가 돼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 문명에 이바지하는 게 악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내가 핑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거의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혔거든.
진짜. 어떤 일도. 큰 충격이었네. 그런데 이게 나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라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아바타를 관람한 세계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그랬대. 그래서 이거를 아바타 신드롬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마치 나중에. 마치 베르테르 신드롬 같은. 아바타를 본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 있었대. 그래서 난 나중에 알았어. 아바타 신드롬이라는 그 있더라고. 이 영화가 주는 파급력 중에 하나네. 나는 아바타 신드롬에 세게 걸려가지고. 되게 대단한 경험을 한 거네. 뭐 어쨌든 어린 나이에는 되게 셌어. 그게. 그랬겠네. 아무튼 성훈이는 그래서 그때 뭐 봤다고? 디스케어드 9 봤다고? 디스트릭 9. 그 외계인이 되는. 외계인. 그것도 재밌지. 그것도 그 수작이야. 그 약간 B급을 표방한 수작이잖아. 좀 그것도. 아무튼 그 영화관이 갖는 매력이 있는데 또 그 반면에 나는 넷플릭스도 보잖아. 근데 OTT가 갖고 있는 매력도 또 있어.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영화의 장르가 엄청 많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OTT로 봐야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장르가 있거든. 그래? 근데 내가 볼 때 그게 뭐냐면 어떤 영화들이냐면 예를 들면 일본 멜로물 있지. 뭐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이런 거 있지. 왜 다 제목 이렇게 문장형일까? 그 라노벨의 나라라 그런 거 아닐까? 열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근데 약간 새는 얘기지만 너네는 그런 거 싫어해? 나는 좀 좋아하는 편이야. 그래? 그런 제목. 나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오글거려? 나는 싫어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해. 진짜로? 왜? 너 반만 농담이잖아 지금. 반만 농담이잖아. 어느 정도 있는 얘기잖아. 이 새끼가 진심이야. 왜 싫어? 그 약간 좀. 근데 맞아. 나도 솔직히 좀 조금 안 맞긴 해. 약간 오글거리나? 마음속에 뭔가를 긁는구나 그게. 내가 포용할 수 없는. 그래. 근데 나는 또 외롭지만 난 좋아하거든. 뭐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뭐 이런 거. 그 최장. 너의 최장을 먹고 싶어. 난 거기서 진짜 약간 좀 화가 났어. 도쿄의 밤하늘은 항상 가장 짙은 블루.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영화 그것도 내가 좀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인데 그런 영화가 OTT로 보기에 제격이야.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영화일수록 아까 성호가 말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본다는 거를 들키. 그거 절대 아니고. 그거 절대 아니고. 나 지금도 코모리처럼 봐야 되는 거야. 지금도 말하잖아. 입을 닫고 키키. 근데 어느 정도는 맞아. 왜냐면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게 뭐냐면 그런 영화는 다른 사람들이랑 호흡을 같이 하면서 보면 몰입이 깨져. 몰입이 깨져. 왜냐면 어느 정도 나도 너네가 생각하는 거에 좀 공감하는 바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화일수록 완전히 나라는 사람을 지우고 그 영화에 완전 몰두해서 봐야 그 영화가 주려고 하는 좀 감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 OTT 같은 걸로 봐야 매력을 10분 느낄 수 있다. 알았어. 나 그 제목을 왜 그렇게 짓는지. 왜 그렇게 짓는 거야? 발권을 할 때 우리 보통 어떤 영화 몇 시 끊어주세요 하잖아. 제목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 제목을 내 입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지도 않아. 그래? 그러니까 약간 씹덕의 마인드로 진짜 씹덕들은 안 그러거든. 그 부끄러워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부끄러워하면 씹덕이 아니야 내가 볼 땐.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들은 그거 말하는 거 안 부끄러워한다. 아무튼 그래서 그 OTT로만 볼 수 있는 영화가 보면 더 좋은 영화가 있는 것 같아. 호라. 나는 그렇게 느껴. 그래서 그런 영화들은 나 오히려 기다려. 빨리 OTT 풀려라. 좀 보게. 또 반면에 반면은 아니고 아무튼 그렇다. 근데 나는 그 OTT에서 서비스하는 그 시리즈물 있잖아. 그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러니까 몇 화 이렇게 해서 한 뭐 10화 뭐 이렇게 푸는 거 있잖아. 뭐 좀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약간 요런 것들이 좀 새로운 문법을 만든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영화라고 하면은 한 암묵적으로 2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분량으로 압축적으로 어떤 주제를 담아야 되잖아. 그걸로 이야기를 끝내야 되잖아. 근데 OTT로 가면은 한 1시간 40분에서 1시간 남짓한 그걸로 뭐 7화에서 뭐 10화 많게는 12화 뭐 약간 이렇게 연장해서 푸는 거잖아. 근데 그게 기존의 드라마랑 좀 달라. 기존에 약간 드라마랑은 좀 느낌이 다르고 한 편 한 편이 영화 같은 느낌? 한 편 한 편이 영화 같으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영화 같단 말이야. 맞아. 약간 새로운 장르를 하나 개척한 것 같달까 약간. 근데 성호 나는 그거의 이유를 어느 정도는 알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왜 드라마랑 왜 다르다고 느껴지냐면 그 기획하고 찍고 연출하는 거의 방법부터가 아예 다 다르더라고. 영화하고 드라마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런 말 하잖아. 뭐 연극은 연기자의 예술이고 영화는 감독의 영화는 예술이고 감독 노름이고 드라마는 작가 노름이다. 막 이런 맞아. 식으로 그런 것 하잖아. 같아. 맞아. 그래서 드라마는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줄거리가 있으면은 그냥 그거에 맞게만 찍으면은 약간의 NG가 나거나 감독이 생각하는 연출적인 어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빠르게 넘기는 거야. 그 줄거리를 관객한테 그냥 전달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영화는 좀 더 감독이 그리고 싶은 거를 캔버스에 그냥 온전히 그린 상태에서 편집까지 다 해서 그냥 주는 그냥 선보이는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OTT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많잖아. 그러니까 드라마의 포맷을 가지고도 영화를 찍을 수가 있는 거야, 길게. 그래서 그게 너가 말하는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다. OTT 시리즈. 그 재미가 있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높은 퀄리티의 드라마를 보는 느낌? 아니면 높은 퀄리티 긴 영화를 보는 느낌? 긴 영화를 보는 느낌? 그런 느낌. 맞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새로운 재미가 있더라고. 약간 뭐 그 수리남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수리남은 진짜 그냥 다 영화. 해서 하나의 영화인데. 맞아. 너무 7시간짜리 영화를 지루하지 않게 보는 느낌? 거의 7화 정도였던 것 같거든. 중간중간 쉬는 시간 주는 느낌이죠. 맞아. 근데 또 진성 그 영화관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 있잖아. 영화의 보수주의자들. 또 싫어하더라고. 아 그래? 업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왜 내가 알기로는 그 스코세이지 있잖아. 마틴 스코세이지는 OTT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그래. 아닌가?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또 아이리시맨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모르겠다. 논란도 안 좋아하잖아. 논란도 좀 대표적인 원리주의자 그런 느낌이지. 근데 아무튼 뭐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두 개가 각진 장점을 각자 느낄 수 있을 때가 있어서 뭐 좋다. 선택지가 늘어난 느낌이어서 좋다. 그리고 막 나는 또 그런 게 있다. 영화 OTT로 봤을 때 좋은 영화가 있다고 했잖아. 또 그런 게 있어. 오늘의 내 감정으로는 어떤 장르는 안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어. 있지. 내가 만약에 영화를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 넷플릭스로 영화 한 편 볼까? 맞아. 했는데 안 땡기는 영화가 또 있어. 있지. 예를 들면은 뭐 컨디션이 좋아야 볼 수 있는 영화도 있어. 맞아.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되게 그 감정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 영화들이나 감정 소모가 큰 영화들이나 체력이 좀 필요해. 맞아. 그게 아니면은 그러다 보니까 넷플릭스를 그냥 이렇게 스크롤만 하다가 끄거나 맞아. 아니면은 뭐 그런 거 보는 거야. 뭐 맞아. 그냥 음악으로 하면 이지 리스닝처럼 그거 진짜 극공감. 오락 영화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그럴 때가 있다. 맞아. 진짜 약간 그지. 그런 그 약간 타임킬링용 영화가 땡기는 날이 있어. 맞아. 근데 보통 나는 타임킬링용 영화가 땡긴다 이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오늘 그걸 보기에는 약간 내 감정 레벨이
꽉 안 차 있네. 피통 깐깐하네. 피통이 좀 안 차 있네. 이러면 아 됐어. 그냥 편의점 도시락 먹지 뭐. 힐링타임 영화 보지 뭐. 근데 이해는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 영화를 볼 만한 시간도 있고 영화가 보고 싶은데 뭔가 막 감정적으로 힘든 영화나 이런 거는 못 볼 때가 있어. 나는 그런 건 있어. 나는 약간 쿨타임 차면은 고어 영화가 한 번씩 땡기거든. 나 고어 영화를 약간 한 번씩 봐. 뭐 인상 깊게 본 게 있나? 최근 더 퍼지. 너 맨날 더 퍼지 옛날에 얘기 많이 했는데. 더 퍼지는 고어인가? 그거는 약간 스릴러잖아. 고어 축의 그럼. 목격? 고어 축의 목격? 더 퍼지는? 그거는 약한 고어지. 아 그래? 최근 개봉한 거 뭐 서브스턴스 같은 서브스턴스도 난 재밌게 봤고 서브스턴스 재밌었어 나도.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본 거는 티탄이라는 영화였는데 티탄 난 본 적 없는 영화 같아. 그거는 약간 좀 고어 겸 약간 예술 영화 성격이 있어. 그거는 그렇게 막 재밌지. 아 그냥 진짜 대놓고 고어가 끌릴 때가 있는 거야? 막 소우 같은? 진의 인간 뭐 이런 거. 내가 그거 보는 방법을 찾아봤어. 터스크 막 이런 거? 그런 거 찾아봤는데 OTT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막 다크웹 가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 소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왜 막 인체를 막 실컷 훼손하고 싶고 그런 날이 있어? 뭐 혹시 메뚜기의 종류를 100가지 이상 알고 있다거나 막. 그건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종종 그런 걸. 보면 재밌는 영화가 있지. 그런 거. 어떤 장르를 특정하게 좋아하는 거 뭐 있어? 영화는 아닌데 나는 그게 시트콤이긴 해. 그런 거 같다. 난 시트콤을 엄청 프렌즈도 좋아하고. 재밌게 봤고. 나는 유명한 시트콤들은 얼추 다 봤고 본 걸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래. 근데 시트콤의 장점은 일단 20분이라는 어떤 정해진 룰이 있기 때문에 빨리 끊기가 좋고 짬날 때 빠르게 밥 먹으면서 한 편 보고 끊기가 좋고, 그리고 뭐라 해야 돼, 인생이 힘든가 봐. 근데 시트콤을 보면은 삶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 아 그래? 그 안에 나온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맞아, 좀 각자 다른 입장에 처해 있고 걔네가 역경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쨌든 걔네의 삶이 나쁘지 않거든. 맞아. 행복해하고 웃고 밖에서 봤을 땐 되게 예쁘고 사랑스럽거든. 한 명의 인물. 맞아. 한 명 한 명의 인물들이. 그래서 시트콤의 문법이 있잖아. 그래서 삶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살만하다라는 느낌이 들어. 시트콤을 보면 죽고 싶지 않아져. 시트콤을 보면. 시트콤 재밌지. 맞아. 그래서 좋아해. 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트콤에 비해서는 좀 그 호흡이 기니까. 맞아. 시간 자체도 길고. 그렇지. 나는 SF 좋아하는 것 같은데. SF 좋지. 아바타는 못 봐서 어떡하냐? 중2의 성훈이가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니까. 그거 진짜. 라도 조만간 봐야겠다. 근데 나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누가 나한테 인생 영화를 물어봤을 때 내가 거의 빼놓지 않고 꼭 얘기하는 영화는 성훈이랑 같이 강릉 사우나에서 컨택트 10만 원짜리. 컨택트 재밌지. 강릉 사우나에서 그 조그만 화면으로 봤어. 조그만 아이패드 화면으로 테더링을 해갖고 봤던 그 영화가 인생 영화야. 컨택트 재밌지. 우연히 선정한, 그냥 우연히 고른 거였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 그래서 영화관에서 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컴퓨터 화면으로 본 것도 아닌데 그 작은 아이패드 화면으로 찜질방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본 영화가 그렇게 기억에 남는다. 아 쪼그리고 봤어 심지어? 뭐 엎드려서 봤나? 민수랑 셋이. 그냥 편하게 보진 않았어. 그래? 근데 그러면 이제 시트콤을 보듯이 짧은 호흡으로 보려면은 영화 요새 리뷰해주는 유튜버들 많잖아. 그치. 결말까지 다 씹어서 넘겨주는. 너네 그런 거 자주 봐? 나 자주 봐. 나는 그러니까 한참 볼 때가 있어. 요새는 그냥 어쩌다 보니 좀 멀어지긴 했는데
뭐 편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밌게 많이 봤어 그동안. 근데 그러면은 리뷰 유튜버가 리뷰해주는 걸 보고 나서 이 영화에 흥미가 생겼어. 그러면은 그 풀 버전을 찾아서 보는 스타일이야? 아니면은 이거 봤으니까 이 영화 본 거야 하고 넘기는 스타일이야? 아 그게 좀 부작용이야. 아까 손이 안 가. 그거 솔직히 그래? 약간 인정이긴 해. 나는 근데 일단 만약에 좀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나 이거는 풀 버전으로 보고 싶다 하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리뷰 유튜버를 알고리즘에서 마주쳐도 안 보고 근데 어쩌다가 보게 됐어. 그냥 클릭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갖고 쭉 빨려 들어가서 만약에 봤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재밌어 보이면은 나는 좀 풀 버전을 찾아서 보는 편이야. 나도 성실한 관객이네. 재밌었다 싶으면 왜냐면 그 2시간 내지는 3시간 정도 되는 거를 압축적으로 한 2-30분에 담는다고 했을 때 핵심을 다 담는다고 했지만 분명히 못 담는 지점이 있거든. 그게 궁금해. 빠진 게 맞아. 그러면은 좀 보는 편이야 나는. 근데 그 영화 리뷰 유튜버들의 순기능 중에 하나는 진짜 본편을 보면은 개 재미없는 영화인데 그걸로 보면 재밌다. 아 맞아. 그게 있다. 그런 경우도 있어. 또 보도 못한 B급 영화 있잖아. 근데 그런 영화들이 되게 보면은 맞아. 설정이 졸라 신박해. 맞아. 막 팔목에 자기 살 남은 수명이 박혀 있고. 약간 이런 그다음에 막 드라큘라가 이제 지배한 사회인데 사람들 공장에다 가다 놓고 피 뽑아가지고 생명을 이어가고 약간. 나는 아마 2개를 다 리뷰 유튜버를 통해서 본 것 같아. 근데 본편 영화를 보면은 그걸 풀어내는 방식이 막 그렇게 세련되지 않았고 그치, 조금 그치. 아쉬운 게 있는데 설정이 재밌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만 엑기스만 싹 뽑아갖고 그러니까. 에센스만 남겨놓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재밌어. 맞아. 맞아. 그래서 영화가 보고 싶은데 파인다이닝 가고 싶은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잘 따라한 편의점 도시락 먹는 거야. 그 느낌으로. 근데 그게 아주 새로운 건 아니야. 영화 리뷰 유튜버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지고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건 있지만 우리 옛날에 그 일요일 아침에 그 김생민이 하던 거 뭐 있잖아. 영화가 좋다. 일요일은 영화가 좋다. 출발 비디오에 그런 거야.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근데 어렸을 때도 그런 거 좋아했거든. 근데 그게 기능이 좀 달라. 그래? 왜냐면 그런 포맷의 프로그램은 명화를 소개하는 느낌. 영화를 소개하고 보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면 홍보하고 예고편을 약간 길게 풀어놓는 느낌이라면 결말 포함 리뷰 유튜버들은 진짜로 그냥 다 보여주는. 근데 또 배려가 있는 사람들은 뭐 영화를 보신 분은 뭐 몇 분 몇 초로 가고 맞아, 이런 걸 하던데. 그런 거 해. 왜냐 그런 사람들은 리뷰 그러니까 진짜 그 리터럴리하게 리뷰에 집중하는 사람들. 분석하고 그런. 근데 그것도 또 보는 재미가 있긴 하지.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은 영화를 봤는데 좀 더 느끼고 싶은 게 있다. 아니면 내가 이해 안 간 지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로 좀 보는 해설 것도. 수 있는 게 있지. 맞아. 그렇게.